사회교과서 78쪽입니다.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세 번째 주제에서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자원과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 정책이 실시됐고, 1950년대 말 나전 칠기와 간장 등 국산품이 해외로 수출됐습니다. 수질이 좋기로 이름난 우리나라의 간장은 동남아 지역에서 한층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이뤄졌습니다. 1962년부터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개최됐고, 마산과 이리에는 수출 자유지역이, 구로동 일대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 공업단지가 완성되면 금속 제품, 합성 수지 제품, 섬유 제품, 목 제품, 유리 제품, 고무 제품, 농축산 가공 제품, 그 밖에 축전지, 인저보석 등 50개 기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데,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으로 지정된 수출의 날은 1987년부터 무역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조선 등 중화학 공업 제품과 전기 전자 분야 수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 100만 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자동차 공업국인 미국과 유럽 등지에도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국으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 전자, 전기 제품 수출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5위의 전자제품 수출국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총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역 강국의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잘 사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위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르고, 한강의 기적도 떠오르네요. 교과서 78쪽과 79쪽에 나와 있는 5장의 사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진은 어디인가요? 네, 바로 한강이죠.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모습입니다. 78쪽 아래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이네요.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집과 건물이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이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제철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네요. 관련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학산업단지의 모습이네요. 관련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 있네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발전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정부와 기업이 경제 발전에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79쪽 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자유와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과 기업들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1960년대 경공업 발달, 1970에서 80년대 중화공업 발달, 1990년대 반도체 산업 발달, 2000년대 첨단 산업 발달을 통하여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수입하고 각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기술, 제품, 노동력을 수출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80쪽을 펼쳐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행된 우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교과서 80쪽의 우표는 언제 발행된 우표라고요? 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에 발행된 우표입니다. 우표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나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모습도 나와 있고요. 경부고속국도 개통과 포항제철 공장 준공과 관련된 모습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100억 달러 수출 기념과 관련된 모습도 우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이 우표를 통해 우리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교과서 80쪽 아래에 위 우표 중 하나를 골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써봅시다. 예를 들어 1번 우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3번과 5번은 경부고속국도 개통 및 포항제철 공장 준공, 6번 우표는 100억 달러 수출 기념과 관련된 모습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네요. 교과서 81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위의 사진은 어떤 장면인가요?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배에 싣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자동차를 해외에 판매한 실적이 5천만 대를 넘은 모습입니다. 빈칸에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 써볼까요? 다음처럼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배에 싣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요. 그 다음으로 위의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의 생산량이 늘어나 수출이 활발해졌다는 점,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문제에는 다음처럼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의 생산량이 늘어나 수출이 활발해졌다와 같이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점 또는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2226만 달러. 공업 기반이 미미하다 보니 수출품이라 봐야 중석이나 오징어 같은 광물, 수산물이 고작이고 원조 물품이 들어오면서 수입이 수출의 9배에 달했는데 전쟁의 참화를 겪은 1950년대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지향형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 무역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섬유 같은 경공업 제품이 수출의 주력으로 부상한 데 이어 선박과 철강 등 중화공업까지 성장하면서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의 금자탑을 세웁니다. 수출 역군 종합상사가 엘리트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던 시절도 바로 이때. 네.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여러분 모두 잘 예상할 수 있었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교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선생님은 우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본 것이 흥미로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